유튜버랑 틱토커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AI 인스타그래머,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스타그래머가 나왔는데 기사에 따르면 벌써 한 달에 10,000불 이상을 벌고 있다라고 해요. 존재하지 않는 인플루언서로. 작년 11월에 2022년 11월에 챗GPT가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최근 올해, 특히 올해 들어서 수많은 관심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이유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단계가 어디까지 왔냐라고 딱 물어보시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 단계까지 왔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되게 큰 이유는 이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인공지능한테 쉽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이제 기계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쓰는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전직이 그 개발자다 보니까 개발자가 원래 주로 하던 일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절대 이제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언어거든요. 뭐 보시면은 막 IF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뭐 가로 닫고 뭐 A가 뭐 10보다 크면은 뭐 이런 식의 알 수 없는 뭔가 기호들처럼,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였는데, 왜냐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근데 챗GPT가 나온 이후로는 인간의 언어로서 내가 원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얘기할 수가 있고, 컴퓨터도 그 말을 알아듣고 제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이 되는 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뭐라고 볼 수 있냐? 전 국민이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전 국민이 누구나 손쉽게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챗GPT 등장한 이후에 일단 주식시장, 그리고 증시, 그리고 테크 업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장 1년 동안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 전체가 이 인공지능의 왕좌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 외에도 우리도 언어를 할 수 있어. 야, 나도 언어 모델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수많은 그 빅테크 회사들, M7 회사들의 인공지능 레이스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구글이 챗GPT에 대항마다라고 하면서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챗GPT도 이제 여기 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의 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는 챗GPT 우리인데 우리가 계속 시장을 선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출시를 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GPTS였어요. 이 GPTS라는 거는 뭐였냐? 그러니까 챗GPT 만든 회사에서 이제 새로 출시한 건데, 누구나 나만의 챗봇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만의 챗봇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김단태라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 혹은 제가 블로그에서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을 다 챗GPT한테 입력으로 넣어주고, 너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 라고 주입을 시켜주면 김단태 챗봇을 정말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김단태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직접 대화를 직접은 다 한 명 하면 못하겠지만 내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챗봇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도록 해.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 같은 뭐랄까 애매한 인플루언서들은 시장에 수요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뭐 일론 머스크랑 대화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감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세상을 먼저 떠나간 나의 뭐 아내나 나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랑도 대화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담은 챗봇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챗봇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풀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이런 나만의 챗봇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나만의 챗봇을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픈 AI가 GPTS를 만들면서 그런 뭐랄까요, 모든 게 다 박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나만의 챗봇을 마치 앱스토어처럼 GPT 스토어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GPT 스토어가 출시가 되면은 마치 우리가 애플의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애매하게 쓸모 있어 보였던 아이폰이 완전히 정말 엄청난 스마트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 갖고 뭘 할 수 있지? 라는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GPT 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거를 누구나 모든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서 오는 확장성은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게 사실은 유튜버랑 틱토커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틱톡 같은 거 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틱톡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서비스를 제가 봤더니 사진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춤추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춤을 어떻게 출지만 내가 입력을 좀 하면 이 사진 한 장만 갖고서도 이 사람이 정말 그럴듯하게 자연스럽게 춤추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매번 핫한 밈이 나올 때마다 내가 그걸 직접 춤을 춰야 되나? 굳이 춤을 안 춰도 어떤 이쁜 사람 사진도 만들고 그 사진 위에서 춤을 추게만 입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성을 얻은 인플루언서들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어쨌든 유명함 자체가 무기니까. 근데 애매한 인플루언서, 저처럼 애매한 인플루언서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인플루언서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하지 않으면은 정말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엄청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AI 인스타그래머,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스타그래머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모델 에이전시 같은 거를 운영하던 사람이 내가 한번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 인스타그래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 인스타그래머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팔로워가 인스타그래머인데 21만 명, 22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고요. 기사에 따르면 벌써 한 달에 10,000불 이상을 벌고 있다라고 해요. 존재하지 않는 인플루언서로. 그러니까 이미 21만 명이나 되는 팔로워가 생길 정도면 앞으로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인공지능끼리의 경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스타그램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어떻게 사진 찍어야 될지, 어떤 각도로 찍어야 될지 이런 거 얼마나 고민 많겠어요. 그리고 실제 연예기획사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런 모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뭐 24시간 철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 계속 구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는 잠도 안 자, 지치지도 않아, 군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에이전시들 입장에서, 이런 기획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들의 시대가 곧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매한 인플루언서들, 저를 비롯한 애매한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큰 위기에 도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업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글을 쓰는 업계, 그림을 그리는 업계, 영상을 만드는 업계는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업계는. 왜냐면은 이 세 가지를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이런 업계 전체가 바뀌는 거는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훨씬 더 저렴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영화를 만들 때 각본가랑 감독만 있어도 될 수도 있어요. 스텝은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촬영지를 섭외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장소에 와서 찍을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인공지능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각본만 써주면 영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섭외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리고 배우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배우는 오히려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얼굴을 너한테 이 초상권을 팔게. 나는 출연은 안 하지만 내 초상권을 팔 테니까 이걸 영화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실제로 제 기억이 맞으면 브루스 윌리스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자기의 초상권을 어떤 인공지능 회사에 팔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직업들은 정말 싹 다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너무 약간 옛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쯤이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닷컴 버블 시절에 했던 공약들, 사람들이 외쳤던 얘기들은 뻥은 아니었어요. 가능은 했거든요, 다. 그리고 실제로 실현이 됐어. 내 손 안에 컴퓨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 닷컴 버블 때 사람들이 외쳤던 지구촌 커뮤니티를 만들 거야. 막 이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참고로. 뭐 우리가 지구촌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다 통신하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실시간으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통화를 할 거야. 막 이런 회사들이 나왔다가 싹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걸 어둠션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닷컴 버블과 스마트폰 혁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거의 한 1, 2년이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스마트폰 다 쓰고 스마트폰 앱들 다 쓸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뭐 카카오톡조차 배달의 민족조차 사람들에게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카카오톡도 어쨌든 2010년에 나왔나요? 9년에 나왔나요?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그쯤에 카카오톡도 나왔던 서비스고 그런데 이게 진짜 돈을 벌기까지는 카카오톡도 한 5년, 6년 걸렸거든요. 돈을 벌기까지. 사람들에게 유용한 걸 만드는 거랑 거기서 돈을 벌고 실적이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광팬이 되는 데까지는 인간이 생각보다 행동이 바뀌는 게 느려서 오래 걸릴 거라는 거고 이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에 투자자들은 제가 그냥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2010년 때도 느끼는 건 투자자들 생각보다 빨리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부정적인 전망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지 않지만 그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조급함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약간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조급해 하실 것 같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기술의 발전이나 AI가 세상에 침투되는 거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실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진행이 될 거고 어느 날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닷컴 버블 같은 상황도 전 닷컴 버블만큼은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닷컴 버블처럼 어쨌든 시장이 기술에 실망하는 왜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이 인터넷 안 쓰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망한 거거든요. 그런 실망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공지능 빨리 안 쓰지? 이러면서 실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메타 되게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메타가 하는 전략이 올해 2023년에 GPU를 가장 많이 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인데 당장은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기관과 연결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뭐랄까 킬러 무슨 서비스를 만들지는 못했어. 또 메타는.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되게 물음표가 많은 회사하고 접근이에요. 저도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 GPU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들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요것만 이거 기사만 봐서는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뭔가 그 생각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그러니까 구글의 방향 혹은 오픈 AI의 방향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똑같이 경쟁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픈 소스고 연합으로 해서 경쟁하겠다라는 생각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이니까 남들과 어차피 남들이랑 똑같이 못 갈 거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다만 아직은 이런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들이 그렇게 강력한 모습들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이거는 딱 이렇게 봐요. 저는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닷컴 버블 얘기를 좀 많이 꺼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닷컴 버블 때 보면은 검색 엔진 왕좌를 놓고 겨루고 있던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아마 야후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야후, 뭐 인포시크 모르겠죠? 알타비스타, 라이코스도 있었고 뭐 라이코스도 한국 회사에도 인수가 됐었지만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수많은 뭐 회사들이 다 경쟁을 했거든요. 뭐 한국에도 뭐 네띠앙 같은 것도 있었고 코리아닷컴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포털 사이트를 놓고 수많은 경쟁들이 있었는데 닷컴 버블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를 하면 뭘 살 건데라고 물어보면 가장 핫한 회사들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의 승자는 가장 뒤늦게 나온 구글이었거든요. 검색 엔진 시대의 승자는. 한국도 이제 수많은 경쟁 끝에 뭐 엠파스도 있었고 다음도 있었고 야후도 있었지만 결국 다 이겨낸 건 네이버였으니까 제가 계속 이 닷컴 버블 얘기를 하는 게 2023년도 꼭 닷컴 버블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의 태동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승자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빠른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조바심 갖고 너무 큰 비중으로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골라야 된다면 진부한 픽일 수는 있겠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최고다라는 건 동의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 외에 꼭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을 가지면서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팝콘을 먹으면서 누가 여기서 치고 나가나 이런 관점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승자를 고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지금은 더 현명한 것 같아요.